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재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지금 올해는 이제 3.5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4.5까지 상승해서 이 부분에서 아마 예측이 틀려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손실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제 곱씹어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맥스치 간다고 해도 5% 정도, 50bp가 아니라 5%입니다. 5%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에서 요걸 말씀드린 거고 12월에는 0.5bp 상승해서 4.5에서 마무리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 2월에 해서 이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침체가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요. 이게 경기가 이제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다란 배가 가는데 그 배가 턴해야 되잖아요. 침체 방향으로 이제 내리꽂았는데 이게 한 방에 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가 호황이 나오려고 하는데 미국만의 호황인 건 미국은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많은 생산 시설이 넘어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생산 시설이 어, 물건의 가격을 높인다는 겁니다. 중국을 무너뜨리고 뭐 개도국을 무너뜨리면 물건의 가격을 높여서 결국에는 인플레를 수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 그쪽에서 조금은 싸게 물건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구조가 같이 연결돼야만 통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러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이 금리 인상으로 했던 게 바로 인플레를 잡지 못할 것 같고요. 인플레의 정도를 조금 내려놔야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T가 진행 중이죠. QT가 진행 중이고 여기 보시면은 10년째 금리가 이게 3.6 정도 됩니다. 3.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에는 뭐 별물이 있겠어라고 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1개월, 3개월, 2년을 보시면은 금리가 10년물보다 높아요. 1월물까지도 이제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에 격차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그 돈을 빌려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를 자본시장에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돈을 못 빌린 기업들이 흔들거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업들이 200% 이내로 나와 있고 외국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게 좋은 기업들은 흑자지만 그 기업 위에 나머지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피라미드로 했을 때 정점에 있는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이 밑에서 무너지는 기업들의 점유율을 빼들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 기업에 투자해라는 말이 지금은 통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패드워치 보겠습니다. 패드워치 보시면은 똑같아요. 똑같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요게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엔 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1월 기준이거든요. 1월. 그러니까 바로 0.5pb 하기보다는 이쪽으로 될 확률이 높고 얘가 높아지면은 1월까지도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서 우상향 천천히 올라가는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금 나오진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금리 인상에서는 뭐라고 베팅하냐면 3.5가 맥스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 연준이 4.5 이상으로 가더라도 평균적으로는 4.5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를 가더라도 내년도 하반기에 4.5로 내려오면 평균적으로 4.5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5씩 0.25씩 천천히 베팅을 해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패드워치로 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월입니다. 2월에도 지금 보시면은 요 확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를 유지한다는 거죠. 5% 확률이 더 높고요. 올려도 5%를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반반이죠. 이게 추가로 상승이에요. 인플레가 나오거나 혹은 악재가 나올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4월로 가볼게요. 4월로 가니까 이 정도, 이걸로 가면 여기. 이게 인플레가 내려온다는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5월, 6월쯤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막 고갈되면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9월까지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11월 한번 더 가볼게요. 11월로 가면 이거 유지되고요. 12월도 지금 이 형태. 그러니까 11월과 12월쯤에 이제 인플레를 풀어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풀어준다는 말은 사실상 내년에 침체가 와서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된다의 베팅을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와중이라고 하면 요 중간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시기는 내년에는 5월에 되도록이면은 하실 수 있으면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고요. 5월에 비중이 줄어들면 11월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0.25pp 인상은 내년 성장률 1.7%, 1.7%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 성장률이죠. 코로나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은 나라였고 지금은 코로나에 중국이 지금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0원이 1,400원 돼서 좋아 보이지만 이건 언제든지 또 1,45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만큼 내려와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드워치에서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 내지 궤도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0.75pp로 간격이 좁아졌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파 비둘기파 격돌입니다. 여기 이 두 개가 있고 지금 2005년대에 있었던 이 금리 이 보시면은 2008년도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지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여기에 걸려버리면 좀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종목들이 물려 계신 분들은 짜증나는 상황이 계실 거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고 추이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신규적으로 풀베팅을 해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 구간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은 추가 납입보다는 있는 자본에서 현금을 확보해서 대응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50% 이상은 들고 가자. 주식 파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매파와 비둘기파의 의견 대립이 있고 원래 매파였던 사람이 비둘기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매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금리를 필요 이상 인상할 경우 우려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방향성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을 엄격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리 인상 파트도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